한 주의 중반입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을 멱살 캐리한 것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WWDC 첫날에는 주가가 2%가량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매수 기회였던 걸까요? 간밤에는 무려 7.3%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애플이고요. 엔비디아와의 시총 격차는 더욱더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빅3의 시총 합산이 S&P 500의 20%까지 비중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체크포인트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는 국채금리 수익률도 S&P 500과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일 3년물 입찰의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10년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39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됐던 10년물 입찰이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모두 1%대 안정세 찾아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금융주들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역은행의 경우에는 부실 상업용 대출이 조금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은행들이 추가 파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주들이 하락을 한 점이 다우존스 지수의 낙폭으로도 이어졌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는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3에서 4%대 낙폭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에는 67,300달러 선 머물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펙이 골드만삭스의 전일 여름이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경고에 이어서 수요 전망을 유지하는 관점을 통해서 WTI 원유 선물의 상승세를 조금 더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78달러 선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WTI 원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의 상승과는 다르게 반도체 종목들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미국의 추가 대중 제재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접근 제한 추진 가능성에 각각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FOMC 그리고 CPI 발표에 이어서 테슬라 주주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소식,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보상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7%가량의 옵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변동성 상당히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간밤에는 1.8%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애플이 7.3% 아주 반짝반짝한 초록빛을 켜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 초록빛이 풋사과가 빨간 사과로 익어가는 그 상승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애플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온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될 CPI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JP모건에서 CPI 발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CPI가 0.2%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경우에는 0.7에서 2.5%까지 상방이 열려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고, 반면에 0.4% 이상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5%까지 S&P 500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양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오게 될 데이터 그리고 FOMC 결과까지 내일 이 시간에 또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킹의 이런 대사를 정우성 씨가 합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애플의 지금 주가는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는 것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S&P 500과 나스닥이 하루 만에 신고가, 애플은 AI 기대감을 등에 업고 이제 사상 최고가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내놓은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실적 자체는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견조한 AI 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세를 반영을 하면서 시간외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흐름을 보여준 오라클입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견조한 수요, AI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종목들이 또다시 속출하고 있다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플의 IB들의 전망 의견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촉진시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판매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고요.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DA 데이비슨, 웨드부시까지 간밤에 애플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웨드부시는 목표가를 275달러 선까지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상방을 높게 잡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 볼 포인트는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판매가 촉진이 되더라도 오픈 AI와의 협력 발표를 통해서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줄어들 것이다. 수익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킬러 앱이 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라는 의견을 JP모건에서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플 부품주들 어제 조금 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간밤에 미국에 상장된 애플 부품주들도 주가 상승이 1에서 2%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애플 밸류체인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선익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특히 LG 이노텍이 5.6% 빠졌고요. 기판 쪽에서는 BH가 13.4%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이폰의 공식적인 부품 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죠. ATM 반도체나 자화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7에서 한 14%까지도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더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단 애플의 이런 AI 기대감과 함께 상승이 나와줬다면 좋았을 텐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GAA 아키텍처에 중국의 접근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고요. 이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 주가가 2.5%까지 장중에 쭉 떨어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AMD도 1%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어제 뉴욕 증시 마감했다라는 소식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GAA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의 핵심이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그리고 삼성전자는 AMD의 MI350 이후 버전부터 이렇게 GAA 공정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GAA 반도체 쪽에 제안을 할지 아니면 기술 자체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지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게감은 GAA 칩 쪽으로 더욱더 크게 쏠려 있기는 한데 만약에 기술적으로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HBM 관련주들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계속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ARM 주가는 방긋 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렌드포스의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AI 노트북이 2025년이 되면 전체 시장의 한 5분의 1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ARM이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ARM 칩의 침투율은 20%가량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ARM 관련주들 어제 시장에서 역시 낙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해봤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 오늘 밤 CPI까지 잘 받아보면서 그리고 FOMC 결과까지 잘 받아보면서 잘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빅이벤트 주간이기 때문에 이 관망 심리는 어쩔 수가 없을 텐데 그 안에서도 이 쏠림 현상을 우리가 잘 받아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국내 파트로 넘어가 보죠. 지금 국내 증시 원샷부터 어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올랐습니다. 그 전날에도 시장 낙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으로 주 초반에 우리 시장 2,700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주 소폭이나마 추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더 개별 종목 장세의 상승세를 보여주다시피 코스닥이 0.4%가량 올랐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또 거래소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펼쳐지면서
환율 1,380원 목전 속에서 수급이 살짝 이탈되는 모습이 6월 들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좋았던 쪽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2,700선 상방이 막혀 있고 하단도 그래도 탄탄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쉬는 가운데서 개별 종목단 안에서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와 리튬주, 음식료, 화학주 골고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과대 그 종목들 안에서 서로의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어제 주인공 역할을 해주면서 신고가를 시원하게 썼고요. 이후 쪽에 관세 이야기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탑재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리튬 관련 개별 소식도 있었고요. 음식료 쪽 안에서의 순환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라면, 김밥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막걸리까지 어제 주류 관련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수출 소식과 함께 좋았고요. 화학주가 대표적인 낙폭과대주입니다. 업황과 관련된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석유화학 제품 안에서의 스프레드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업황 회복에 조금이나마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 대한유와 애경케미칼 함께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소폭이나마 올랐던 가운데 이런 순환매 양상 속에서 매크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종목으로 좁혀가자면 하나증권에서 이 같은 힌트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면서 이 미국의 명목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매크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증폭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살짝 꺾이면서 4.5%에서 더 치고 올라가진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거래대금 상위 팩터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 그린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선이 거래대금 상위 팩터 종목들인데 지금 금리가 살짝 꺾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잘 갔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거래량 집중되는 종목들 그리고 순이익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종목들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꼽고 있고요. 그러면 이어지겠느냐에 대한 답변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4, 5, 6 이젠 7월과 8월에 이 거래소와 코스닥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까지는 2분기 호실적주를 찾는 여정이 계속될 거다. 종목 장세 이어진다는 이야기고요. 8월에 거래대금 상위 팩터들이 올라가는 이런 계절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긴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배당, 가치, 반도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거다. 종목을 어떻게 압축할까? 하나증권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고영, 제우스, 반도체가 오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급계 조정을 받았었던 낙폭과대 반도체 종목들 꼽고 있고요. 그 밖에도 덴티움, 위메이드, JYP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좁혀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려면 필요한 조건입니다. 금리 하락세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4.5%에서 상방으로 더 가면 안 되고요. 그러려면 지표 같이 보셔야겠죠. 게다가 지수 급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개별 종목들도 무너지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특히 코스닥 쪽으로요. 지금 6월 들어서면서 개별 종목 장세 안에서 어제처럼 이렇게 코스닥 안에 개별 종목을 담아가는 외국인 수급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급반등하게 되면 다른 종목이 약할 거다. 결국 삼성전자가 좀 멈춰줘야 된다는 아이러니한 세 가지 필요 조건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는 계속 매일같이 이슈와 실적과 이렇게 연결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내러티브는 계속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어제 5월 달에 4, 5월에 특히 좋았었던 종목 섹터들 짚어드렸는데요. 음식료,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전력 네 가지가 순환매 양상을 그렸습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전력과 관련돼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퍼스트솔라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서 이 부분 짚어드리고요. 베어드 IB 쪽에서 TP를 크게 상향 조정하면서 297달러로 마감된 가운데 상승 여력 여전히 높다. AI 데이터 센터 성장 추세 속 역할 주목하셔야겠고요. 퍼스트솔라의 강세 움직임 어떤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하는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에너지 원으로 튀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본업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미국 관세를 피해서 중국이 그동안 동남아 4개국으로 우회해서 수입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수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달 6월 6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퍼스트솔라라든지 한화큐셀 쪽에서 미국에 지금 다시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우회해서 수출하는데 이거 조사 좀 해달라. 결국은 이 동남아 4개국, 중국이 피해서 갔던 이 생산 국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감안해서 중국의 론지 같은 태양광 업체들은 이미 생산 라인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에서 줄이고 있다고 해요. 결국 공급 과잉이 해소되겠구나. 본업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적용이 됩니다. 25년부터는 공급 과잉 완화되면서 우리 국내 업체들의 반사수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반등 여력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전력에너지원에서 원전과 함께 신재생 쪽에서는 가장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전력과 함께 자동차, 음식료, 화장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바톤 터치 움직임 안에서 새롭게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자동차와 2차 전지의 동반 질주 짚어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간밤에 신고가 또 썼습니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 배경에는 일단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5월의 전기차 판매가 시그널이 좋았었죠. 47%가량 4월 판매량 대비 증가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반전의 드라마가 기대된다. IB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간밤에는 자사주 매입 7개월 만에 8조 원대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내용 말고도 이렇게 본업 쪽에서 업황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포착되고 있어서 우리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합작법인이 있죠. 판매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이 첨단세 공제, AMPC 수령이 늘어나고 지금 자금난에 빠져있는 LG엔솔 쪽에서도 숨통이 좀 트일 거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벌써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면서 한 9% 이상,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국내 자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내용이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V3가 이제 7월부터 판매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신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으로 매력적으로 보셨을 텐데 반응이 꽤 좋다고 하죠. 보조금 받기 전에는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 받으면 3,9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앞자리 3조로 확 줄어듭니다. 보급형과 관련돼서 기대감 넘치는 신차인데 중요한 건 어제자로 이제 보도가 됐죠.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주전자 재료는 그동안 이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고급차에만 적용이 됐던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경제성이 좋지가 못해서 그런데 수율이 잡혔나 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급형에도 이제 탑재가 되네. 그러면 주행거리 늘어나고 충전 시간 줄어드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시장 상용화는 더 커지겠구나.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겼습니다. 어제 현대기아도 같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였는데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6,000대인데 연간 목표가 한 25,000, 3만 대였거든요. 월별 한 2,500대? 그런데 두 달치를 일단은 넘겼습니다. 이 첫 달 효과가 긍정적일 거다. 그런데 유지될지 여부는 물론 보셔야겠죠. 이렇게 자동차와 함께 2차 전지가 어제 달렸던 흐름을 등락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압도적으로 음극재 쪽이 좋았다는 점 상승률로 확인됩니다. 대주전자재료 26%의 급등세 보였고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CNT 도전재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 바인더까지 어제 소재단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런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내용 더불어서 큰 덩어리로 이 장비 쪽에서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셀 업체 쪽에서 지금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 장비 쪽으로도 그 물줄기가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고요. PNT 2.8% 전일 등락으로는 조금 미미하게 보이시지만 지금 5월, 6월 고공행진하면서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신고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희 개장 중계 때 김태성 본부장이 종목으로도 짚어드렸죠. CIS, 하나기술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리튬과 관련돼서는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아직 중국 탄산 리튬이 고개를 들진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염호개발과 관련돼서 소식이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서 이 부분은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트레이딩에 그칠지 잠시 후에 그 연속성과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개장 중계에서 종목 전략 이어갑니다.